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지난번 잠시만요. 지금 헤드폰이 잠깐 오락가락 해가지고 네, 된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그 파리 대책을 한번 읽어봤고요. 그 파리 대책에 대한 그 설명 자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파리 대책에 대한 그 설명 자료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쩍 한번 보니까 그 투기 과열 지구 등 그런 그런 것도 이제 자세하게 어디 어디가 그렇게 지정됐다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기 과열 지구, 네,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대책에 대한 그런 후속의 설명 자료인 것 같습니다. 주택 정책과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네, 1번 투기 과열 지구, 네, 주택법 제63조 2항에 의한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 주택법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그냥 한 번만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법제처를 찾아 들어가서요. 이러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주택법도 지금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주택법은 지금. 주택법 현행 법령으로 네 이걸로 네 63조 2항이라고 그랬죠. 63조 2항 쓸데없는 건 좀 지우고 네 요즘에 또 유, 유튜브 말고 네이버 TV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랑 비슷한 그런 플랫폼인데 네이버에서 밀고 있는 그 동영상 그런 플랫폼인데 이것도 이제 조금 제가 채널 만드느라고 며칠 동안 좀 바빴습니다. 이것도 유튜브는 그냥 업로드만 시키고 하면 금방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약간 절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유튜브 채널도 아니 네이버 TV 채널도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63조였죠. 63조. 네. 아유, 왜 이러냐? 주택법 63. 잠깐만요. 63조 제2항이었죠? 네, 여기 있습니다. 63조 주택법 제63조 2항. 네, 1항. 63조 1항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이를 해제할 수, 네,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항, 네,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네, 정의가 나오죠.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건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주택 보급률 및 주택 공급 계획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이 중에서 또 국토교통부령 시행 규칙으로 네,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이 또 어떤 그런 세부적인 규정인지 보겠습니다. 네, 주택법 시행 규칙이고요.
제25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입니다. 네, 주택법 제63조 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직전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 만약에 뭐 2월 2일날 지정을 했다면 1월이 되겠죠. 1월 전달 이하 2조에서 갔다. 네, 네,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5월, 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것입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이제 되는 거죠. 하거나니까. 네, 그리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아, 이렇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도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는군요.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네, 30% 이상 감소한 곳. 예, 제가 이거 그 파리대책 원문을 읽을 때 제가 이거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도 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택의 가목,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그리고 주택법, 네, 이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고요. 그리고 3번 뭐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이런 것 등으로 네,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앤드 두 가지 동시 얘랑 이 중에 하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곳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아, 이거 화면 키워드려야 되나? 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네, 이런 것 때문에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에서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이고, 그 다음에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이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이 네, 이법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1호 및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아, 이것도 한번 또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나요? 네, 이왕에 파고드는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27장 제1항 1호. 네, 화면을 조금 키워드릴까요?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키우니까 글자가 잘려서 보여서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어디 갔냐? 네,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입니다. 1항 네, 사업 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공고 모집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1순위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네, 가목 네, 수도권 네,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네,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그렇지만 시도지사는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1년이 지나고 네,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을 하면 수도권에서는 1순위가 되는데 이제 어떤 이런 경우에는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는 네, 2년이 지나야 되고 24회가 지나야 되는 것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입니다. 네,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그리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비수도권은 네, 좀 그래도 이게 조건이 완화가 되네요.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나 혹시나 또는 청약 과열 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이제 1순위가 된다는 거죠. 네, 투기 과열 지구 다시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역은 네,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제 조건이 좀 강화가 되는 거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그리고 세대주일 것 네,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또 이것도 엔드고 과거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누구 뭐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었다면 이게 1순위가 안 되는 거죠. 네, 모두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위축 지역이라는 것도 있나 보네요. 네, 이거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만 지나면 네, 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주택 네, 공급에 관한 규칙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파리 대책 그 설명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세히 읽어봤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1번 투기 과열지구 주택법 제3 63 주택법 제63조 제2항 방금 읽어봤고요. 네, 지정 절차 네, 투기 과열지구 지정 절차입니다.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 일정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 이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하고 시도지사라고 했습니다. 국토 줄여서 이제 국장님이라고 하고요. 시도지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크게 보시는 게 편하시겠죠? 네, 투기 과열지구 지정 요건 네, 주택법 제63조 제2항 방금 읽어봤었습니다. 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리고 또 동시 조건이죠.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주택 보급률 및 주택 공급 계획 등과 지역의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현재 성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또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것. 네, 이게 또 동시 조건이죠. 네, 또 아래 기준 세부 요건 보겠습니다. 조금 한 화면에 들어오게 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줄여볼까요? 네, 이 정도라도 보이시겠죠? 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세부 요건입니다. 네, 세부 요건은 이제 주택법 아까 시행 규칙에서 읽어봤던 네,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직전 2개월이란 어떤 아까 읽어봤지만 투기 과열 지구에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
달이 직전 달인 거죠. 직전 달. 만약 2월 2일 날 이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됐다. 그러면 1월이 직전 달이 되는 거죠. 네.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혹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이게 85제곱미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80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면 25평 정도, 이제 실평수가 25평 정도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주택의 분양 계획이, 네, 이게 제가 그때 원문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렇군요.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혹은 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나 네, 건축 허가, 얘는 이제 주택법상이 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고요. 이거는 건축법상이죠. 건축 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네,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투기 과열지구, 이런 의미인가요? 만약에 수요자는 이만큼 있는데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좋은데 만약에 공급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면 과열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네, 수요는 이만큼 있는데 공급이 이렇게 있다가 공급이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니까요. 네, 그리고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네, 이 경우 동시 조건인 거죠. and. 네,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나, 그러니까 1번 조건이랑 2번 조건의 1, 2, 3 중에 이렇게 1이랑 2-1 이 두 개 하나가 만족하거나 1이랑 2-2가 만족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동시 조건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그리고 해당 지역의 네,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 주택 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투기지역. 네, 2번 투기지역입니다. 투기지역. 이거는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소득세법도 한번, 네,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2항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소득세법 104조 2항. 백사조의 104조 2항이 아니라 104조의 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104조 2 여기 있습니다. 104조 2 예, 기획 1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이렇게 높은, 이게 현저히라는 조건 없어. 그냥 높으면 높은 지역으로서 and 네,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이미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네, 지정지역. 이게 투기지가 아니라 네, 투기지역 맞네요. 네,
기억력이 이제 거의 새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읽어놓고도 104조 2. 네, 한번 자세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네,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내용이 많네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 되게 오래 걸 것 같은데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네, 제168조 2.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네, 네, 소득세법 제104조 2 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호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엔드 조건이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부동산 가격 동향 및 당의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네, 국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기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러니까 소득세법 제168조 4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이 조건을 보면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이 직전월, 네, 직전월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네,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또 이 중에 또 하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 평균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네. 그리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 연평균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여기는 2개월간 월 평균이고요. 여기는 연간 연평균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금 내려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2번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2번 직전월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또 동시 조건입니다.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 평균 이번에 또 지가 상승률이네. 지가 상승률이 전국 지가 상승률이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네, 그렇고 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네, 3번 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 사업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개발 사업을 포함하는 그런 개발 사업 및 주택 재건축 사업 이것들이 진행 중인 지역. 이 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 사업 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강목의 모두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입니다. 네, 가번 네, 직전월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그리고 네, 직전월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 여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네, 매매 가격 상승률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네, 그렇고요. 이쯤 되면 이제 뭐 하고 있는지 또 가물가물해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4번 택지 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지구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 이름도 엄청 깁니다. 이 법들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 예정지역 주변지역
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사업 예정 지역이거나 그 주변 지역 또는 그 밖에 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으로서 또 동시 조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네. 이 경우 예정지구 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 등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네, 가 직전월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의 집가 상승률이 예,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네, 그렇습니다. 이양 계속 한번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설명제를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는데. 네, 2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 없이도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획부 재정부 장관의 어떤 재량 사항입니다. 그리고 3번 네, 법 제104조 2 제2 104조 2 제2항에서 2항 아까 안 살펴봤죠. 네, 104조 2항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4조 2 네, 방금 1항에 대해서 아까 대통령령 살펴봤고요. 네, 104조 2항입니다. 제104조 제104조 제4항 제3호에서 지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네, 제1항에 따른 지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뭐 또 왔다 갔다 해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항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방금 보셨던 법 소득세법 제104조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1항 제2호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네, 주택 외의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 그 외의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주택 외의 부동산 똑같은 거죠? 네, 그러네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 그 지역 외의 부동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뭐 머릿속에 지금 완전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4조 2 사망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어떤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과 방법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건까지는 뭐 다 안 읽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밑에 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기 지역입니다. 한번 단락 하나 넘어갔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투기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2항에 의한 투기 지역입니다. 지정 요건 네, 1과 2 동시 조건을 만족하거나 혹은 또 1과 3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직전 월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0% 보다 넘거나 and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 상승률보다 130%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혹은
네, 직전월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0보다 크거나, 네, 직전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가격 상승률보다 크거나, 네, 또 위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예, 또 동시 조건입니다.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네, 지정 절차 아까 읽어보셨죠? 지정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합니다. 완전 투기 과열지구랑 투기 지역 완전 다르네요. 투기 과열지구는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였고요. 투기 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님입니다. 기획재정부. 네, 저도 거의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주택법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이거 뭐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읽으면서도 저도 이제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뭐 그냥 이런 것은 상식 차원에서 좀 알아두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세금 같은 것도 조금 절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탈세는 불법이고 절세는 합법인 거죠. 절세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네, 네, 3번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의 주택 공급 규칙 별표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얘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정 기준. 네, 조정 대상 지역의 선정 기준. 네,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요건 중 정량 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네,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네, 조정 대상 지역. 네,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주택 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다음 정량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얘들이 이제 정량 요건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 중에, 네, 청약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고, 현저히,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네, 그리고 국민 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여기는 아까, 예, 그 주택법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이걸 규정을 준용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 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예, 이것도 아까 투기 과열지구 규정을 준용하는 것 같고, 곳으로서, 네, 엔드 조건이지. 엔드 다음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네,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네, 이런 경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네, 선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표로 만들어 놨는데 참고 1번. 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효과 비교입니다. 네, 투기 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지정하시는 거고,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나 시도지사님들께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네, 기존에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이 있었는데 5년 내에 당첨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네, 그리고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재당첨을 제한했고,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 1주택이었고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네, 서울 과천 광명, 이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니까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투자 수요 관리,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 요건 강화, 2순위 신청 시 청약 통장 필요,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LTV DTI 10%포인트 하향.
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외의 지역이었고,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전매 제한이 있었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기존에는 이제 이랬다가 이제 바뀌는 거죠. 지정하고 나면. 그리고 투기 지역은 기존에는 양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더하기 10%포인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그리고 기업자금대출 제한, 농어촌 주택 취득 특례 배제, 농어촌 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한다고 했고, 네, 이렇게 화면을 딱 정확하게 딱 보이게 만들어놔서, 네, 그리고 지정한 후의 효과입니다. 여기가 또 명칭을 또 정확히 말씀, 조정 대상 지역, 네, 투기가 해지고,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네, 예, 지정 후 효과이죠. 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했고요. 가점제 적용 확대. 조정 대상 지역은 75%, 투기 과열 지구는 100%. 뭐 가점제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피스텔 전매 제한 또 강화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및 거주자, 실거주자 5성 분양 적용한다고 합니다. 2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그런 개별적인 그런 효과는 양도세, 가산세를 적용하고 2주택자는 1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을 더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합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소득세 50%.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의 특정한 그런 지정 효과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정비하고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조합원 분양권을 전매를 제한하겠고, 네, 정비사업 분양 재당 시험을 제한하고 5년.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사유 강화입니다. 그리고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신고를 해야 된다. 의무. 네, 거래가액 4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투기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고 차주당 한 건에서 세대당 한 건. 이건 만약 4명이 있으면 네 명이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네 명이 한 세대라면 얘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죠. 이게 다시, 네,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게 왜 단어가 이렇게 머리 입력이 안 되죠? 참, 투기가 해지고 투기 지역. 야, 조정 대상 지역은 40개 지역이 있고요. 서울 전역, 그리고 25개구,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투,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 진남, 부산 진남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수영구, 기장군, 세종도 있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27개 지역, 전국, 서울 전역과 25개구, 경기 과천, 세종 있고요. 그리고 투기지역은 12개 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 네, 세종 다 들어가네요. 세종, 서울도 다 들어가고. 지역별 적용 효과. 잠시만요. 밑으로 한번 내려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읽은 것 같네요. 네, 참고 2번 글자를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는 게 나은가요?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2번 지역별 적용 효과입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이 아닌 이 지역이 아닌 조정 대상 지역, 네, 경기 6개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그리고 부산 7개구,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기장, 남? 이게 따로 그 지명이 있나요? 그 다음에 기장, 부산진 이렇게 됩니다. 네, 달라지는 점은 전국 적용 효과에 더해서 기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효과에 또 더해서 그 세제는 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네.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뭐 몇 년 이상 살아라. 그래야지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해주겠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네, 50%. 네. 네, 그리고 청약 부분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네. 플러스 투기 과열지구 네. 아무튼 그리고 가점제 적용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하고요. 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리고 및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분양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조건이 굉장히 이게 막 되게 까다롭네요. 이거를 다 기억을 해서 이렇게 뭐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거 자료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었다고 뭐 이게 이런 조건 같은 걸 다 이렇게 효과 같은 걸 다 기억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리고 2번 투기 지역은 아닌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네, 이 지역은 서울 14개 구가 있고요.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네. 네, 달라지는 점은 전국 적용 효과 더하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효과 더하기, 기존 투기가열지구 지정 효과 더하기, 네, 금융 부분 LTV, DTI를 4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40%는 좀 낮은 편이죠.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사를 가려고 집을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대출을 알아봤더니 거의 한 7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시골입니다. 시골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지역은 대출 규제를 통해서 어떤 투기나 투자 과열을 막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1세대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가구는 여기 또 더 낮춘다고 합니다. 1세대에서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는 30%까지 낮춰버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비사업 그러니까 집이 그러니까 여러 채가 있는 걸 일단 막겠다는 거죠. 여러 채 한 세대가 네,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분양분 조합원 일반 분양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강화합니다. 양도 제한 네, 양도를 좀 제한하겠다. 그걸 더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양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한국말인데도. 네, 그리고 기타 자금 조달 계획 선정 의무화가 있고요. 네, 그리고 3번 네, 조정 대상 지역이기도 하고 투기 과열 지구이기도 하고 투기 지역 모두 해당되는 곳은 서울 11개 구가 있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네, 양천, 영등포, 강서. 마포도 굉장히 좀 핫한 지역인가 봐요. 네. 그리고 세종시 들어가고요. 전국 적용 효과 더하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효과 더하기,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효과 더하기, 또 금융 네,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세대당 한 건으로.
네, 각 지역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마지막이네요. 이게 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투기 지역만 해당되는 곳은 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지구인 지역은 얘를 모두 포함하는 거고, 투기 과열지구만 해당되는 곳은 또 서울, 이렇게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과천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되는 곳은 네,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투,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다 이게 다 대상 지역인 거죠. 네, 다 못 외우니까 그냥 한번 읽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상 부동산 파리 대책에 대한 그런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 자료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근탁이라고 하고 탁군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 블로그도 있고요. 블로그 해피 타기 이렇게 됩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HAPP. 네, 해피탁이라고 하고 저는 또 건축가를 전공하고 예,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네, 감정평가사 공부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언제 합격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간 합격할 거라고 믿고 계속 공부를 좀 진행 중이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그래서 언젠간 또 시간이 되면 꼭 합격하고 싶은 시험인데 감정평가사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평생에 또 제 그 목표가 건축사 시험을 또 도전해서 합격하는 게 목표거든요. 네, 건축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20살 때부터 거의 계속 꿈꿔오던 일이라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런 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건축이랑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9월이나 10월쯤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오픈해서 또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사무소 오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 같은 거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중입니다. 뭐 저하고 이런 정보 공유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뭐 이런 뭐 여기저기 사생활이나 맛집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제가 뭐 좀 알아냈던 그런 부동산 정보 같은 거. 뭐 저는 주관적으로 뭐 여기가 뜰 것 같은데 여기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이런 말은 절대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뭐 무슨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읽는 것으로 읽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공부를 하고 시청하시는 분도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자료 찾아서 읽으시면은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료 찾기도 힘드시고 또 이거 이 딱딱한 이런 문서 같은 거 읽으시면 재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는 거를 그냥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뭐 어디 투자하십시오 이런 말은 절대 안 드립니다. 이 투자는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그에 대한 책임도 이제 본인이 지셔야 되는 거죠. 정말 제가 신이라면 여기 몇 년 후에 뭐가 개발해서 땅값이 몇 배로 뜰 거니까 여기에 땅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아직도 공부하는 그 수험생 입장이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현업을 하게 되면은 제 사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조언은 뭐 해드릴 수 있겠. 이 지역이 뭐 최근에 땅값이 많이 올랐네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그런 팩트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네, 미리 뭐 예측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같이 이런 각종 정부 정책이나 각 지자체 정책 이런 거는 거의 좀 객관적인 자료니까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단순히 예측하거나 추측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이니까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부동산 현상이나 그냥 부동산 활동하시는데 조금 현상을 이해하시거나 활동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계속 제가 업데이트하는 자료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구독하기 누르시면 훨씬 편하시겠죠. 네, 이상 탁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